자, 요리하는 도라이 윤남노 셰프님이 디핀 신당 후기입니다. 자, 이건 넷플릭스에서 만들어둔 포스터인데요. 자, 요리하는 도라이 윤남노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디핀. 심창맨님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죠. 본인은 이제 오너 셰프는 아니다. 사장님이 따로 계시다. 디핀 같은 경우는 매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신당에 있고 옥수동에 있어요. 제가 간 곳은 옥수동입니다. 요게 바로 옥수동에 위치한 디핀의 입구예요. 지나가다 보면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왼쪽에 보이는 지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일단 지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옥수역에서 가면 되는데 한참을 걸어가긴 해야 돼요. 조금 멀긴 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버스 정류장은 되게 많거든요. 안쪽은 굉장히 예뻐요. 여기를 통해서 내려가면 딱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되게 신기합니다. 테이블이 하나로 통짜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저거를 공유해가지고 앉는 느낌인데, 저는 이런 테이블을 처음 봤어요. 뭔가 굉장히 대가족 같은 느낌이 들면서 코지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좋았어요. 오와이어리 굉장히 잘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쪽인데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브라운 톤으로 딱 맞춰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밑에 카펫도 깔아놔가지고 고급 단독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다. 메뉴는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간 곳은 옥수 지점이기 때문에 옥수는 점심 장사를 해요. 근데 디핀 신당은 점심 장사를 안 합니다. 저는 아내랑 같이 가려고 이제 옥수동에 있는 지점을 간 거고, 윤남노 셰프님 계신 신당은 저녁에만 장사를 해요. 주로 이제 와인과 술을 파는 곳이고, 이쪽은 파스타에 조금 더 집중한 곳입니다. 조금 더 가벼운 분위기에서 캐주얼하게 드시려면은 옥수동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남노 셰프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왔다 갔다 계속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몰하는 걸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시킨 거는 사워도우와 트러플 버터 요거 시켰고요. 비프 타르트 에피타이저로 시켰고, 그 다음에 파스타 2개를 시켰고, 스테이크 하나를 시키고, 디저트 2개를 다 시켰습니다. 2명이서 갔기 때문에 메뉴를 그렇게 많이 시킬 수는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파티를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한 6명이서 가면 여기는 메뉴를 다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둘밖에 못 가서, 그래서 메뉴 자체는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스테이크 3-40분 소요됩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저는 시켰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브레드 앤 버터. 제가 예전에 캐나다 시절부터 항상 얘기하던 게, 좋은 레스토랑은 직접 빵을 구울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직접 빵을 굽는 곳이에요. 사워도우 빵을 직접 굽고 있고요. 보통 사워도우는 호밀로 많이 하지만 호밀은 아니고요. 일반 밀빵인데 사워도우 특유의 새콤한 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 트러플 버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딱딱한 상태로 줍니다. 요거를 빵 위에 얹어서 트러플이 녹기 전에 약간 딱딱한 상태로 씹어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녹여서도 먹여보고 약간 단단한 상태로도 먹여보고 했는데, 단단한 상태로 먹는 게 식감도 추가가 되면서 트러플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빵 잘 구워졌고 크러스트도 너무 좋고, 빵을 레스토랑에서 직접 굽는다는 거, 저의 철학 기준에서는 굉장히 음식이 진심인 레스토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손은 많이 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짓이에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거든. 근데 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일하는 셰프들이 자부심 이런 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훈연 소고기 타르트, 칠리 아이올리, 노른자잼, 초리주, 차이브가 들어간 비프 타르트입니다. 육회예요. 육회입니다. 비프 타르타르라고 나오는 육회예요. 보통 육회는 만들 때 쇠고기에 기름기가 없는 부분을 다져가지고, 이게 외국식 육회, 비프 타르타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연을 한 번 한 소고기에다가 위에다가 칠리 아이올리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스리라차 마요네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콤한데 아이올리가 이제 그 이탈리아식으로 만든 마요네즈를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노른자를 따로 써가지고 만든, 노른자를 응축시켜서 만든 노른자잼, 초리조라는 소세지가 들어가죠. 초리조는 돼지고기로 만든, 파프리카를 넣어서 만든 소세지거든요. 실제로 비프 타르트지만 고기를 두 종류를 다 먹어볼 수 있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튀를 한번 구운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직접 만든 것 같은 티가 확실히 나요. 그래서 딱 먹었을 때 타르트 쉘인데, 보통 이제 그 디저트로 먹는 타르트는 타르트 쉘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냥 얘네를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만 하고, 입에 딱 들어갔을 때 팍 부서지면서 바삭한 식감을 주고, 안에 들어가 있는 비프 타르트의 맛이 쫙 입에 퍼지면서 매콤하면서 고소하고 짭짤하고 느끼한 맛이 적당히 잘 어우러지는 이런 맛.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피스가 나오는 거고요. 씹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칠리 아이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약간 매콤하면서 짭짤한 맛을 내는 그런 부분. 신기한 게 노알콜 와인을 팔아가지고, 저는 노알콜 와인은 처음 봤어요. 여기서 노알콜 맥주 같은 느낌이에요. 김 빠진 와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포도 주스도 아니고 뭔가 단맛도 적고 신맛도 적고 애매했는데 신기했어요. 그냥 맛이 없으니까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노알콜 와인도 있더라. 신기하더라.
노날콜로 만들기 위한 제조 과정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먹물 키타라라는 게 나왔는데 까만 게 이게 키타라 면이에요. 먹물이 들어간 키타라 면이고 여기 이제 썰어져 있는 게 이게 그 소라예요. 소라를 수비대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위에 올라간 게 샬롯이라 그래가지고 마늘 맛이 조금 같이 나는 양파 같은 게 있거든요. 얇게 썰어가지고 피클 형태로 만든 거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홍합 비스크 소스인데 비스크 소스가 뭐냐면 갑각류 게나 뭐 새우 같은 거에 껍질을 넣어가지고 만든 꽃게랑 같은 향이 나는 소스, 스프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약간 녹색이 섞여져 있잖아요. 이게 그 완두콩 퓨레 홍합 비스크에 넣어가지고 고소한 향을 2배로 만들기 위해서 섞은 거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키타라라는 면이 실제로 이제 기타에서 나온 건데 기타줄처럼 돼 있는 거에다가 면을 눌러가지고 기타 선 모양처럼 나온다고 해서 키타라다. 오징어 먹물 특유의 해산물 향과 밑에 있는 홍합 베이스의 비스크 소스와 완두콩이 적절히 섞여져가지고 짭조름하면서 바다 향이 많이 나는데 소라를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면도 약간 좀 부드럽고 다 부드러운데 소라가 약간 살짝 씹히는 식감이 있거든요. 계속 진한 맛밖에 없잖아. 이걸 죽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피클을 넣어가지고 신맛을 살짝 첨가함으로써 전반적인 느끼함을 중화시켰다. 개인적으로는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맛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다.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고 비스키 향이 이렇게 과하지도 않았고 적절한 밸런스. 맛있는 파스타. 익힘의 상태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페투치니가 나왔는데 페투치니는 아까 그 키타라보다 조금 더 넓적한 얇은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버섯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뭐 포르치니 버섯, 그다음 5가지 버섯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망가닥이라던가 새송이 이제 말린 거라던가 팽이 말린 거라던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죠. 포르치니 버섯은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버섯으로 이탈리아 대왕 표고버섯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테이크로 먹을 정도로 버섯 특유의 진한 향이 나는 그런 버섯입니다. 팽이버섯 말린 게 쫄깃쫄깃한 식감이 많이 나잖아요. 그거랑 면이랑 같이 씹었을 때 식감 차이가 조금 강조가 되면서 버섯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2가지 면 중에 더 맛있었던 건 저는 키타라가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파스타를 더 많이 먹지 못하고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 파스타 2가지를 먹어봤을 때 파스타 굉장히 잘하고 소스도 잘 잡고 소스와 면의 양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여기를 몇 번 더 가봐서 파스타를 더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30-40분이 걸려서 만든 이베리코 스테이크예요. 저는 이 사진을 받아보고 나서 살짝 감동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즈널 야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 보이는 버섯 표고버섯이고요. 돼지감자 피클입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잎채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돼지감자가 요거예요. 영어로는 예루살렘 아티초크라고 된 녀석인데 보시기에는 되게 생강처럼 생겨가지고 매운 느낌이 나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모양만 그렇고 약간 맛은 오히려 물밤이랑 감자랑 섞은 것 같은 맛이 납니다. 굉장히 그 매력 있는 식감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고 맛도 되게 얘만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이제 피클로에서 만들어준 거고요. 이게 지금 밑에 깔려있는 게 소스예요. 저는 양식당에서 일할 때 소스 파트에서 되게 많이 일했기 때문에 소스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이 주라는 게 뭐냐면 주라고 할 땐 보통 치킨주, 포크주, 비프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주재료가 되는 것들로 붙여요. 주스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얘 육수로 만들어낸 맑은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맑냐. 지금 천장이 비치잖아. 저는 이 주의 퀄리티를 보고 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에 얼마나 지금 정성을 쏟고 있는가를 약간 느꼈다. 소스를 이렇게 투명하고 반짝반짝이게 만들려면은 육수를 끓이는 과정 중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주예요. 맛도 맛있습니다. 잘 만든 주는 숟가락으로 대서 혀에다가 대면은 혀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침이 쭉쭉 나와. 아주 완성도 높은 주를 먹어봐서 너무 행복하다. 스테이크 3-40분 걸리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고기 너무 잘 구워졌고요. 이게 좋았던 점은 뭐냐면 고기는 따뜻한데 이 아티초크는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에서 나는 맛이 있어.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따뜻해. 전반적으로 이 접시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온도 차이를 좀 내는 요런 거라던가 소스에서 나는 감칠맛 너무 좋았고 아스파라거스도 속심지가 살아있어가지고 씹었을 때 사각하는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고 여기 들어가는 잎채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안에 심지는 딱 살아있어가지고 씹는 향이 충분히 나게 한 이런 익힘 정도 너무 좋았다.
윤남노 셰프 괜히 탑4까지 간 게 아니다. 물론 남노 셰프가 한 게 아니지만 남노 셰프랑 같이 일하는 셰프님들도 저는 동일한 철학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옥수동에서 먹었던 스테이크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맛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디저트로 먹은 게 이제 그 올리브 오일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고 밑에 보시면 여기 올리브 캔디라 그래가지고 올리브 까만 그 속살 부분을 단단하게 캔디화 시켜가지고 같이 먹는 건데 입안에 딱 넣으면은 아이스크림에서 올리브 향이 팍 퍼져요. 아이스크림도 지방이 들어갔고 느끼하니까 위에다가 귤 껍질 동결 건조한 거 파우더로 뿌려주면서 신맛을 첨가해가지고 밸런스 잡아주는 요런 것까지 입안이 굉장히 깔끔해지면서 딱 먹었을 때 끝에 올리브의 진한 향만 딱 남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었고요. 하나 더 시켰는데 아내는 요걸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 위에 커피 시럽 같은 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는 아내 스타일에는 이게 더 취향이었나 보다. 입안이 굉장히 깔끔하게 커피향으로 채워지는 무난한 맛이었다. 디핀 옥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석적이고 깔끔한 맛을 추가하면서 파스타 위주로 돌아가는데 스테이크 지금 여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만 하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 요거는 시킬 가치가 충분한 그런 메뉴고 추천드리고 싶다. 디핀이 지금 신당보다는 옥수가 약간 조금 더 예약하기는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그래도 여기도 꽉꽉 차는 편이에요. 접근성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방문해서 파스타 디시 위주로 이 스테이크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동료들이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맛있었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